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네, 시작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오 에듀케이션 교육이사 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오늘 신학기가 개학이 됐잖아요. 이 컨텐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바쁜 와중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컨텐츠가 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하고 이 영재식 두뇌 활동에 적합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이 그림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번에 밀라노에서 아시죠? 밀리노입니까? 밀라노입니까? 예. 밀리노잖아요. 예. 이번에 셔틀트랙 3000m에서 또 금메달을 땄고 최가운 선수가 우리나라 유일하게 뭐죠? 그렇죠. 유일하게 스노보드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 눈물을 흘리신 분도 굉장히 많죠?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본 이 그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쇼트트랙 선수들은 늘 쇼트트랙을 계속 탔을 거예요. 그리고 최가원 선수도 스노우보드를 굉장히 많이 탔겠죠. 맞습니다. 그럼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었다는 거죠. 이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 뭘 만들었어요? 이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나 생활 속에서 재미있고 취미로 하고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늘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뭔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여러분 그러면 쓰레기는 안 된단가요? 음은 소거해 주셔야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들도 여기만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 스토리를 보시면 눈물 날 수도 있어요. 뭐냐? 이 역사와 전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이 뭐예요? 이 그림은 서책이라는 게 존재할 때부터 이 훈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 안에 무슨 여러 층의 평민부터 해서 뭐 노비도 있고 막 양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문자를 가르치기 전에 이 문자를 어떻게 알게 해줬을까요? 맞아요. 소리로 문자를 익히게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까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어떻게 익힐까 했더니 소리로 익혀주는 게 이때 당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글자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글자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 글자를 소리로 알려주다 보니까 그냥 소리, 하늘천, 따지, 거무련 이렇게 알려주니 너무 이제 좀 드라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훈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몸을 살살 흔들면서 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지부집주 이렇게 이 문자 소리에 이 리듬을 태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리듬을 태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뭔가 리듬 감각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자동 회로에 저장된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체화를 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유대인들도 보면 유대인 대발 에시바도서는 어떻게 막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탈무드를 막 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마 EBS 영상인데 아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문자를 소리로 익혔던 역사들이 있었다. 근데 그 소리를 어떤 리듬에 의해서 익혔더니 훨씬 잘 기억되고 몸에 체화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부으신 분이 누구예요? 아,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당대 유일하게 문자를 만들어 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이 세종자님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문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자의 특징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문자의 특징을 봤더니 뭐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같이 읽어보자. 시작. 모든 소리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최초의 문자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이 자판 안에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쉽게 용이하게 그리고 확장성 있는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언어학자들의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모든 소리를 뭘로 표현할 수 있다?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한 우리나라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세히 이걸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시킨 우리 황제님이 계세요. 고종 황제 때 보시면 유경공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유경공원이 뭐예요? 동물원 공원이 아니죠. 영어를 널리 퍼뜨리겠다는 게 유경공원의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때 원어민들을 데려다 어떻게 했어요? 책이 많았겠어요, 이때? 그게 아닙니다. 하늘 천단 이 방식을 가지고 큰 소리로 열었어요. 외국어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 난 휴대폰으로 했는데. 이게 음원은 소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육에 굉장히 차질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 고종황님께서 유경공원을 통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다양하게 여러 언어를, 특히 영어를 어떻게 해요? 6개월 만에 몇 단어요? 3천 단어, 6천 단어, 막 200단어.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1908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학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아동 아자잖아요. 아동들이 공부를 할 때 보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아동 아학편을 잘 들여다봤더니 가운데에 한자가 있죠. 가운데 한자가 있고 오른쪽에 한문 그리고 왼쪽에 일본어 아래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애플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글로? 아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요? 아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옆에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orange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글로 이 여러 일본어, 중국어를, 영어를 쭉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저희가. 이게 1908년도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리듬을 타면서 언어를 익혔던 우리의 이 여러 언어를 익힐 수 있는 이 능력이 일제 강점기에 들면서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져요? 맞습니다. 문법 위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영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고 영어를 못한다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런 실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큰 소리 리듬 읽기 방식을 우리가 다 놓쳤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당연히 부활해야 되겠죠. 그렇죠. 계승해야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언어를 하는 게 과학적으로 맞나 틀리나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이 패트리샤 쿨 박사가 어떻게 얘기하죠? 0세부터 7세는 4개 국어뿐만 아니라 7개 언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들이 아학편으로 했던 여러 언어를 동시에 했던 것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것을 서양인이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동양, 우리나라 특히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이에요. 자, 그 엄청난 일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날 100년 넘게 이 암흑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태동의 시기가 다가오기 시작하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TOL이라는 곳에서 다국어 동시 학습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아학편이 했던 그 책을 기가 막히게 부활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서 뭔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세계 최초의 다국어 동시학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특허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언어를 어떻게 해요? 한국어로 다 발음을 표기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만 2세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다국어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4년치, 초등학교 3년치를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특허의 발판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좀 울림이 좀 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부심 좀 가지시고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론이 좀 길었지만 어찌됐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래서 우리 처음에 올림픽 선수들이 했던 가장 단순하고 강력했던 게 뭐였죠? 맞습니다.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지만 유아들은 단순한 행동의 익힘이라는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강력한 하나의 코칭 원칙이 뭐냐? 이제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저랑 같이 읽어봅시다. 자, 외우지 않고 빠른 속도로 큰 소리 리듬 읽기. 익힘이라는 거예요. 외우지 않고 빠른 속도로 큰 소리 리듬 읽기를 익히게끔만 도와주면 완전 아이들의 뇌는 바뀌어 있을 것이다.
유대인을 이제 뛰어넘는 두뇌를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우리 IQ 테스트에서 가장 두뇌가 좋은 나라가 어디 나라고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1등을 했다는 겁니다. 2등이 중국입니다. 우리 언어도 우리가 지금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머리가 좋아지는 언어를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하다 보면 다시 머리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사실도 한번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우지 않고를 봐볼 건데요. 외우지 않고의 의미는 뭐냐? 여기 여러분들은 혹시 콩나물 시리에 콩나물을 길러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콩나물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콩나물이 이 물을 부어만 주면 물은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죠? 흘러내리는데 콩나물은 자라는가요? 안 자라는가요? 아주 잘 자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이 여기에 물을 부어주는 것을 우리는 다국어 문장과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다국어 안의 컨텐츠가 이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컨텐츠는 그냥 흘려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몇 분 동안 5분에서 10분, 좀 길게 놀아두면 15분까지 물을 계속 흘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교사 입장에서는 외우지 않고는 어떻게 이 컨텐츠나 수업을 할 때 활용하라는 얘기지? 이 말입니다. 자, 함께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 거가 뭘까요?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단어 문장이 뭐였지라는 것을 절대 물어보지 말아라. 여러분도 저도 다국어를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처음 하든 간에 어찌됐든 모르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모른다 생각할 때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뜻을. 우리 전문가 아니잖아요. 놀아주는 건 전문가지만 언어를 가지고 전문가도 아니다를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는 방식이 외우지 않고의 첫 번째 행동 원칙이에요. 그러면 뭘 해줘야 되지? 외우지 않고의 핵심은 뭐냐? 자,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입과 몸으로 뇌를 춤추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 지금 조상들이 어떻게 했죠?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조상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하늘, 천, 따지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입을 춤추게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아이들은 자동으로 기억되게끔 이미 뇌 구조가 몸이 그걸 오감 형태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잊지 마시고 외우지 않고는 이런 의미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외우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이 리듬을 타면서 말을 하면 되는데 요게 또 묘미가 있어요. 무슨 묘미가 있죠? 바로 빠른 속도로 큰 소리 리듬 있게 하는 아주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에요. 자, 만 2세, 3세는 어떤 속도예요? 하늘, 천, 따지 요 속도예요. 요 속도가 만 2세, 3세 속도입니다. 그리고 만 4세, 5세는 어떻게 돼요? 하늘, 천, 따지 좀 더 빨라진다. 하늘, 천, 따지 요렇게 요 속도만 타시면 기가 막히게 애들한테 저장이 된다. 배우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의 뇌 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뇌는 반짝반짝 시냅스가 막 확장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 뇌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빠른 속도로 큰 소리 리듬 있게 해서 우리 교사분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정리하겠습니다. 하지 말 건 뭐예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거기에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줘야 되겠습니까? 노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발음 교정해 주겠다고 여러분도 처음이고 저도 뭐 원어민 발음이 아닌데 발음 교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컨텐츠 안에서는 원어민 발음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속도에 따라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다 보면 아이들 그 소리를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러니 천천히 하겠다고 발음 교정했다고 절대 멈추지 마라. 듣고 실천을 해. 아셨죠? 소리는 소거를 해주시고 여러분, 네, 소거해 주셔야 돼요. 예, 교육에 지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거 뭐예요? 해야 될 거는 발음이 뭉개져도 속도와 리듬을 잘 살리고 있으면 100점인 거예요. 자,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요 속도, 요것만 잘 타주시기만 하면 요게 특히 만 2세, 3세의 3월, 4월 달 요 습관만 잘 잡아주시면 굉장히 애들이 쉽게 이 컨텐츠에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요 원칙입니다. 이 박자에, 이 리듬에 말을 하고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뇌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요게 어릴 때 뇌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리듬과 속도의 뇌가 발달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요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야 아이들이 속도에 따라서 막 움직이다 보면 집중도 굉장히 좋아진다. 요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게 뭐예요? 아까 외우지 않고 빠른 속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익히는 보다 어릴 때 익혔던 아이의 자존심은 어른이 돼서도 자연스럽게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 어렸을 때 이 아이의 모습과 청년이 돼서 이 아이 얼굴은 어때요? 어때요? 울고 있나요? 웃고 있나요? 네, 이렇게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익혀지면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네 가지 유형의 뇌파가 나와요.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도파민이 나와서 막 하고 싶은 동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걸 막 몰입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거에 막 몰입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엔돌핀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몸에 체화가 되면 안정적인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서 아이들이 우리 스피드카드 하면 누적해서 나오잖아요. 쫙쫙 그걸 해내게 되잖아요. 자기가 성취했다라는 그 성취감이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것이 나와서 성장했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는 사이에 이 익힘의 능력이 몸에 체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하든지 뭔가 지속적으로 익혀졌을 때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우리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사용한다고요? 여러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 컨텐츠 아이들이 3월부터 했던 것이 1년, 2년 후에도 계속 3월달께 나온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7세, 8세가 지나서 아이들이 뇌 속에 다양한 경험들이 빈약한 것들 있잖아요. 많이 정보를 겪어보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끔 잘라져 버려요. 그게 보통 전문 용어로 가지치기라고 하거든요. 시냅스가 다 가지치기, 나무 가지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시냅스가 뻗어나갔던 게 필요 없으면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10,000번 이상 이렇게 누적된 것들은 뇌에서 잘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러 언어를 쓴 아이들은 인지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사물의 각도를 볼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몸에 체화된답니다. 그리고 여러 원어민을 만나는 게, 외국인을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막 나. 네. 자, 응원 어, 여러분 네.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 충분히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우리 영어는 기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뭐예요? 습신여적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한 번 하면 효과가 없다. 두 번 하면은 뿌린 대로 걸은 정도입니다. 근데 세 번 정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주기 시작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100번에서 101번 넘길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한 달인 20일로 잡잖아요. 그래서 5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이 어느 시점 되면 8월달 되죠. 그거 5개월 되면 3월께 막 자연스럽게 자기 언어처럼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틀어줬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3월께 막 나오고 9월이 되면 3, 4월께 막 나오고 이렇게 누적되어져서 자기 표현으로 나오는 그런 효과를 우리는 습신도지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뇌로 얘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뇌 안에서는 이렇게 시냅스가 정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10,000번 이상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굵어지는 거 보시죠. 엄청 굵어집니다. 이 굵어진 게 잘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라지지 않는다. 이게 가지치기에서 생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뇌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단일 언어만 사용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뇌가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여러 언어를 쓴 아이들은 이렇게 뇌 전뇌가 반짝반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여러분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사이트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사이트 들어가는 거 이제 직접 들어가는 걸 하려고 하는데 여기 사이트에 보면 주소가 뭐예요? 사이트 주소 어떻게 되죠? 이제 사이트 주소 네, bts.toleducation.com입니다. 앞에 www 없어요, 여러분. bts.toleducation.com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바로 가기 추가 있습니다. 바로 가기 추가. 이 바로 가기 추가 누르셔가지고 바로 가기 추가 이름을 어떻게 써야 돼요? 영재식 두뇌 활동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고 아까 앞에 보였던 bts.toleducation.com을 여기 URL에 넣어주시고 완료하시면 정상적으로 바로 가기 추가가 됐을 겁니다. 자, 바로 가기 추가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계속 원들에게 정보를 받고 보내주고 있는 게 있죠. 뭐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저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렇죠? 이런 화면이 뜹니다. 제가 지금 모니터링 한번 할게요. 잠깐만요. 자, 우리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영재식 두뇌 활동이라는 걸 클릭하면 BTS 스탠다드라고 있고 라이트가 있고 액티비티가 있어요. 다른 거 만지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 복잡해지니까 BTS 스탠다드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디 패스워드를 누르시면 BTS 스탠다드만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 지금 제가 만 3색깔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 자, 이 색깔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저처럼 분홍 색깔이 반짝 빛이 나죠? 이렇게 빛이 날 정도로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 거예요. 보셨죠? 자, 만 2세와 3세는 빠른 속도 리듬이 아이들한테는 거북이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자, 이 거북이 속도로 아이들은 듣고 따라하기를 4주 동안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월화수목금 컨텐츠가 다릅니다. 아시죠? 월화수목 컨텐츠가 달라요. 그죠? 요 거북이 속도를 월화수목금 컨텐츠를 가지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4주 동안 월요일은 한국어와 영어가 중심입니다. 화요일은 영어, 한국어가 중심이고요. 자, 수요일은 중국어, 한국어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스페인어와 한국어가 중심이고요. 금요일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금요일은 4교국어가 동시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이미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자, 하다 보니까 목요일만 우연치 않게 목요일 계속 빠뜨린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들은 스페인어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지 않도록 하게끔 여러분들이 매주 요일별로 잘 틀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만 2세, 3세는 거북이 속도로 1단계 듣는 훈련만 합니다.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하늘, 전, 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만 4세, 5세는 뭐 1년 차든 2년 차든 3년 차든 간에 만 4세, 5세는 이렇게 구조가 좀 바뀝니다. 자, 좀 다르죠? 자, 반드시 여기 채널을 클릭하셔야 돼요, 여기를. 클릭하고 3월달을 클릭하셔야 밑에 이게 컨텐츠가 생성,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1, 2주는 자, 속도별로 듣고 따라하기입니다. 들을 때는 비트를 타셔야 됩니다, 이렇게 비트를 타시고,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요거 들어갈 때 잘 들어가시고, 자, 따라할 때 다 듣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1단계는 속도에 맞춰서 듣고 따라한다. 자, 2단계는 어떻게 해요? 이제 듣고 따라 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말해보게 한다. 3주째는 동시에 말해보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4주째에는 이제 듣고 따라 했다는 얘기는 발음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마지막 주에는 발음이 안 나와요. 대신 비트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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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트만 나옵니다. 이 비트만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비트만 들었는데 막 환청이 들리면서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일이 뇌에서 일어나게끔 시스템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해하시고 이제 제가 진짜 사이트에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만 2세, 3세는 매월, 요일별로 컨텐츠가 되어 있다. 그리고 만 4세, 5세는 주차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의 두뇌 훈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사이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제가 눌렀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보였죠? 이렇게 보이죠? 보이죠, 여러분? 여기를 클릭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클릭해야 됩니다. 대신 자,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여기 보면 메뉴들이 쭉 있어요. 이 메뉴들 중에 제가 오늘 두 개만 얘기할 거예요. 두 개만. 너무 많으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자, 두 개만 볼 겁니다. 자, 여기 교사 자료실 보이시나요? 교사 자료실 딱 들어가십니다. 딱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영재식 두뇌 활동의 1년차 자료, 2년차 자료, 3년차 자료가 있습니다. 맞죠? 이게 딱 들어갑니다. 1년차 들어가면 음원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월 계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플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관리자에도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눌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운 받으시면 되겠죠. 다 있어요, 여기. 자, 만 2세는 숫자성이 있고, 만 3세는 감정성이 있고, 만 4세, 5세는 다국 문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2년차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필요한 자료 여기 다 있으니 들어가셔서 여기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 받으셔라. 이해되셨죠? 자, 하나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영재식 두뇌 활동에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스탠다드 들어가십니다. 스탠다드 들어가서 반드시 채널을 클릭을 하시고
3월달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해당되는 요일 월화수목금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어떤 걸 해볼까요? 자, 수요일 거 한번 해보죠. 수요일 거. 그렇죠. 수요일 거 클릭을 하시고 반드시 요일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클릭하시고 밑에를 쭉 내려보시면 컨텐츠가 쭉 이렇게 보일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대면 막 움직이죠. 네, 그렇죠. 요렇게 하나하나를 하나씩 보여주셔도 좋고 전체 재생을 눌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으로 재생해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 만 2세, 3세는 제가 요청 꼭 도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 2세, 3세는 이 비트박스 보여주고 나서 스피드 카드를 먼저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비트박스를 먼저 보여주고 스피드 카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노래를 보고 OWS와 액티비티로 이렇게 순서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비트박스 한번 갑니다. 비트박스. 자, 비트박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Beatbox Step 1. 스텝 1입니다. 비트와 다국어 문장 발음을 들어보고 다국어를 큰 소리로 따라해요. 자, 거북이 속도입니다. 거북이 속도. 자, 들어봅니다. 들을 때 샤오하오. 리듬 타셔야 돼요. 下午好. 밑에 발음 나오죠, 한글로. 안녕하세요. 下午好. 이제 합니다. 下午好.下午好. 안녕하세요. 下午好. 그렇죠. 아우, 잘하셨어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복잡하지 않죠? 1분 이내로 끝났어요. 요렇게 아이들이, 자, 만 2세, 3세는, 만 2세는 여러분, 단어로 돼 있어요, 대신. 속도는 똑같은데, 단어로 돼 있으니 훨씬 더 쉽겠죠? 뭐, 굿,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만 3세 거 먼저 보여줬는데요. 요렇게 먼저, 만 3세는 거북이 속도로 리듬을 타게끔 해놨다. 요렇게 거북이 속도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따라한 문장을 다시 아이들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속도에 내가 발달하게끔 이제 스피드 카드로 넘어옵니다. 같은 TOL. 문장이 Speed Card Step 1. 다국어 문장 발음을 듣고 박수를 치며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빠르게 큰 소리로 따라해요. 듣고 박수 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1, 2, 3, g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uenas tardes. Buenos tardes.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下午好. 샤우하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그쵸? 맞죠? 근데 이게 박수를 왜 쳐줘요, 여러분? 그렇죠. 소리를 듣고 집중하게 만들어서 소리를 또 따라해보게 하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요거 스킵하지 마시고 요 행동을 그대로 해주십시오. 저희 컨텐츠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들어가 있는 요소를 지속적으로만 이거를 익히게끔만 도와주시면 이 아이들의 뇌는 뇌뿐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언어 습득력도 뛰어나게 되지만 뇌의 구조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2년차, 3년차 선생님들은 잘 아시죠? 뭘 잘 아십니까? 요게 7월, 8월이 되면 이게 누적된다는 거 아시죠? 아, 그렇습니다. 이제 3월 거부터 7월 때는 4월 거, 5월 거, 6월 거를 다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려요, 여러분? 자, 그럼 제가 관리자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그럴 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관리자는 컨텐츠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관리자니까, 그죠? 자, 만 3세 거 봅니다. 자, 7세 거 한번 클릭 볼게요. 7세, 자, 수요일 거 제가 한번 봅니다.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피드 카드를. TOL. Speed Card Step 1. 다국어 문장 발음을 듣고 박수를 치며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빠르게 큰 소리로 따라해요. 1, 2, 3, g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해보셔야 돼요. Buenas tardes. Buenos tardes.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下午好. 샤우하오. 여기까지가 3월이었어요. 잘 자. Buenas noches. Buenas noches. Good night. Good night. 晚安.晚安. 잘 가. 잘 가. 이제 5월달입니다. Adios.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3월부터 누적해서 7월까지 연계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 우리 했잖아요. 한 번 보일 때, 두 번 보일 때, 10,000번을 채우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 어떻게 돼요? 3월 거가 7월, 8월이 되면 막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때요? 발음도 계속 듣고 따라하다 보니까
엄마 하다가 엄마 하듯이 우리 말을 그렇게 하잖아. 우리 말도 7,000번에서 2만 번 사이 말을 하면 원어민 발음이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똑같이 짜장 짜장하고 짜장 짜장하고 짜장하고 짜오샹하고 짜오샹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자연스럽게 시스템에 만들어 놨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뭘 들려줘야 된다고요? 바로 여기서 이제 노래를 들려주시면 돼요. 이 노래는 자, 만 2세와 3세는 문장과 상관없는 노래를 들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소리를 어릴 때부터 더 많이 듣게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려고 저희가 노래를 문장과 상관없는 노래를 Song of Songs. 동요송. 아우 좋아요. 기분이 3월달에 어때요? 어떠니? 기분이 어떠니? 하하하하하. 난 행복해. 행복한 얼굴. I'm happy. 我很高兴 Estoy feliz. 이런 얼굴 표정을 같이 보여주면 애들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냥 건 모방이라는 거. How are you 신나다는 얘기예요. doing? How are you doing? 나는 신나. 이걸 지어주는 거예요. I'm excited. 이게 Wanting fun. Estoy emocionada. 이런 감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게끔 모방을 해주는 니 하오 마. 거예요. 들으셨죠? 난 피곤해. I'm tired. 네. 我累了 Estoy cansado. 자, 한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렇게. 이제 졸린 표정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노래를 돌려주면서 그 표정을 지어주시면 굉장히 애들이 모방하면서 그 감정을 그대로 오감으로 느끼는 표현이 형성되겠죠. 이렇게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또 만 4세는 5세로 또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컨텐츠 이름이 비슷한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만 4세, 5세는 이렇게 1주, 2주는 듣고 따라한다. 3주는 동시에 말한다. 4주는 어떻게 해요? 발음이 나오지 않는데 리듬을 타면서 환청을 들리듯이 말을 한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자, 그러면 똑같이 수요일 거 볼게요. 자, 문장 그러면 만 3세 때와 만 5세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건 1년차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1년차 지금 6세, 7세를 보여주는 거니까. 자, 똑같이 비트박스 나옵니다. 고 다국어를 큰 소리로 따라해요. 자, 리듬을 이때부터 타셔야 돼요. 리듬을 타셔야 돼요. 早上好 좋습니다. 早上好 리듬 타면서 안녕하세요. 이게 돼. 早上好 갑니다. 早上好早上好 안녕하세요. 早上好 하나, 둘, 셋, 넷. 자, 샤오 리듬 하오. 타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下午好 그렇죠. 리듬을 안녕하세요. 下午好 따라갑니다. 下午好下午好 안녕하세요. 下午好 이렇게 갑시다. 이제 속도 빨라집니다. 이 리듬은 돼. 早上好早上好 안녕하세요. 早上好早上好早上好 안녕하세요. 早上好 이렇게 리듬을 타셔야 된다는 거 下午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때 여러분들 이걸 안 해주시잖아요. 3월, 4월에 안 해주시면 이 컨텐츠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드시고 이제 막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이걸 틀어주냐 말하느냐 갈등을 하루에도 한 시간에 몇 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듬만 애들이 잘 살잖아요. 3월, 4월 잘 살면 애들이 이제 자기들이 반장 한 명씩 정해 주시면서 오늘은 이 비트박스를 반장할 사람 하면 애들이 막 나와서 자기들이 합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이 훨씬 편해지게끔 이 리듬을 잘 살려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만 4세, 5세는 바로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TOL. Song of Song. Step 1. 다국어 노래를 불러봐요. 1점만 해볼게요. 1점은 여러분 아시죠? 자, 율동이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는 애들 너무 잘 따라가죠. Good morning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早上好早上好 Good morning 早上好 Buenos días Buenos días Good morning Buenos días Buenos días Buenos días Good morning
멋지죠? 그렇습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율동을 따라하면서 리듬을 타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비트박스 한 다음에 노래를 들려주면 좋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이 리듬을 탔던 그 흐름을 바로 스피드 카드로 연기합니다. TOL, 아시니까 아까 만 3세 걸로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그 흐름을 이 속도에 맞췄던 그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OW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TOL, One Word Speaking Step 1. 동작과 이걸 같이 다국어 단어의 발음과 동작을 확인 후 큰 소리로 말하고 동작을 따라하세요. 반드시 동작을 따라합니다. 들을 때는 举起, 举起, 들어올리다, 举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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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리다, 举起. 그렇게 하는 거죠. 开锁, 开锁, 열쇠로 열다, 开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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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로 열다, 开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 행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이 동작을 다 익혀갖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그 주차별로 한두 개씩을 아이들하고 같이 중점적으로 그걸 하셔도 좋아요. 5문장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씩 해서 연계해서 해도 좋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우리는 두뇌 훈련하는 거고 여기 발음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1, 2주는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따라하게끔 되어 있다. 모든 컨텐츠가 그렇습니다. 동작하면서, 아니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듣고 따라하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3주는 넘어갈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3주차는 어떻게 해요? 듣지 않고 이제 동시에 바로 해버린 거예요. 이때 아이들이 뭐가 들리겠어요? 이 박자 감각. 그래서 감정 조절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감정 통제도 연결되는 거예요. 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뇌에 인지되게끔 흐름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4주째가 되면 4주째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 여기 들어가 봅시다. 4주째로 같이 봐볼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보십시오. TOL, Beatbox Step 3. 비트에 맞춰 다국어 문장을 큰 소리로 동시에 말해요. 리듬 사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어떻게 말하고 있냐? 어디 뽕 나와요? 그래? 하나, 둘, 셋. 어떻게 돼요? 안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은 이 속도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로 3주 동안 했잖아요. 이게 이 비트만 보여줘도 아이들이 이 이미지가 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소리까지도 다 자기들이 듣고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이 메타인지가 점점 좋아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충분히 간과하지 마시고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4주째는 반드시 멜로디나 비트만 나오지 가사나 발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진행하시면서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1, 2, 3, 4주 때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봐볼게요. 소리가 왜 이래?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여줬는지, 얼마나 집에 했는지 왔어? 알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집에 왔다고? 알았어. 핸드폰 여러분 그 음원이 저한테 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보여줬잖아요. 보여준 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진행이 됐는지도 알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드시죠? 그렇죠. 드셔야 돼요. 학습 현황이라는 걸 보시면 이렇게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얼마나 보여줬는지가 여기에 퍼센트가 뜹니다. 여기 지금 여기 이 선생님도 지금 아직 안 뜨는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른 분 거랑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안 뜨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얼마나 보여주는지 여기에 수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지로 나와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 컨텐츠가 효과가 있으려면 몇 퍼센트가 돼야 되냐면 일주일 단위로 약 70% 정도 진행률이 돼야 돼요. 최소. 그래야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다. 최소한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70%가 안 되면 막 수요일, 목요일부터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빨리 가셔야 된다고. 70%를 넘기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람이 뜰 겁니다.
그렇죠. 그 알람이 뜨는 걸 무시하지 마시고 혹시 뭐 컨텐츠가 놓친 게 있는지를 보셔서 꼭 컨텐츠를 재생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이 두뇌 훈련이나 이 언어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다 효과가 있고 두뇌 자극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학습 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요거는 뭐 이제 아시겠지만 뭐 제가 뭐 없는 소리 할 수는 없고 원장님도 이 컨텐츠의 진행 현황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한데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이게 몇 퍼센트인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아이디의 패스워드 주면서 이렇게 그 하나의 그 카드를 다 보내줬을 거예요. 거기에 유의사항에 보시면 그리고 협조사항에 보시면 매월 70% 이상 컨텐츠를 시청하게끔 도와주신 우리 교사분들에게는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 다국어 놀이학습 코칭 기술에서 상급 수료증을 저희가 드리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전격적으로 우리 교사분들의 동기부여를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70%만 유지를 해주시면 자격증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AI 시대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수료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이해를 좀 도모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교사 자료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서 반드시 여기 보면 월간 계획안이 있어요. 이 월간 계획안을 놓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제가 볼게요. 만 2세 걸 보면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코칭 목표가 있고 훈련 효과가 뭔지 그리고 각각의 컨텐츠는 어떤 두뇌 자극을 시키는지를 제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로 OWS는 하는 거 있잖아요. 4세, 5세는 OWS가 한국어, 영어만 하거든요. 한국어, 영어 할 때 어떤 문장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단어로 어떤 단어를 가지고 두뇌 훈련을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숫자송이거든요. 만 2세는 숫자송은 1, 2, 3, 4 이렇게 저희가 발음표나 그다음 이런 거 다 적어놨어요. 이 월간 계획안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번에 놀이는 뭔지 이 놀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미리 숙지하셔가지고 아이들과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월간 계획안을 많이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두뇌 활동을 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 항상 놓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맨 마지막에 뭐가 있죠? 항상 여기 끝에 보면 이 액티비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액티비티를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를 해주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TOL Meta Activity Step 1 활동 요령과 규칙에 따라 메타인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앵무새 따라하기. 모든 친구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려요. 선생님이 생각나는 다국어를 말해요. 친구들은 선생님이 말한 다국어를 앵무새처럼 큰 소리로 따라해요. 자, 우리 아까 컨텐츠를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비트박스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스피드카드도 하고 OWS도 다 했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 컨텐츠 보면서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두뇌와 언어 자극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액티비티는 뭐냐면 아이들이 놀 때에는 무의식적이에요.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아이들이 어떤 언어가 말이 튀어나오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앵무새 따라하기 같은 경우도 교사분들이 생각나면 한마디 해주면 아이들이 그걸 따라해보게 하다 보면 한마디가 두 마디가 세 마디 되는 구조로 놀이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놀이를 해주다 보면 이 놀이가 재밌어서 콘텐츠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또 동기가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 형태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우리 유아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놀이를 반드시 빼먹지 말고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앞에 걸 하고 나서 놀이 활동을 꼭 해주셔야 애들이 재밌어서 하고 싶은 시간들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사분들은 굉장히 쉽게 수월하게 컨텐츠만 틀어줘도 애들이 리듬만 타주고 있어 애들이 다 하겠고 마지막 놀이를 자기들이 선택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컨텐츠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행동의 반복을 익혀지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 교사분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국어를 잘하자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한국어로도 하는 거잖아요. 소리로 다 하는 거고 거기에 리듬을 잘 타주다 보면 이것이 자동 기억에 도움이 되고 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두뇌에도 여러 형태로 자극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만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주로 이 명제 두뇌 활동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교사 자료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두뇌 진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조만간에 이 두뇌 진단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형태의 진단인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두뇌 진단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를 뭐 의무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별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제가 여러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교사분들이, 우리 원장님들이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신학기 초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조만간에 다음 주 중에 또 진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